서비스센터 가면 그냥 해줄 텐데 2년 안 됐어요. 2년 넘었어요. 아 그리고요 저는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가지고 대리점이랑 그냥 가고 받아오면 되잖아. 근데 이제 막 뭐 서비스센터 어디 가고 뭐 귀찮아서 그냥 가서 하는 대로 뭐 돈 이만큼 내면 돼요. 네 알겠어요 하고 하면 되지. 귀찮아요. 내가 게을러서 그랬다. 자 보자. 자스가 이거 쓰자 말고 나머지 다 잘했는데. 아 근데 진짜. 잠깐만 일이 좀 바로 나야 돼. 지난번에 4번까지 했었나? 4번까지 했나요 여러분? 네, 4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 했어요? 아 지난 시간부터 자꾸 책 놔두고 오고 지난 시간에도 누군가가 두고 왔었는데 그죠? 누군지 뭐 기억은 잘 안 나서요? 아 누가 자꾸 교재 두고 오고 아 진짜 누구야 진짜. 에이 에이 시리즈 해야지. 까지 안 됐어. 2까지 할 거다. 12까지 줬나? 2월 14일. 아, 근데 진짜 뭐야 이거 자꾸. 이건 오늘 레벨이에요? 알겠죠? 어떤 거? 까먹으면 안 돼. 책 가져왔어요? 네. 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바다에다가 그랬어요. 못 봤어. 알았어. 가요. 이 아들에게한테 이게 좀 헷갈린다. 얘가 분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사나 이게 명사잖아. 자, 다음. 토마스의 자세가 이런 센스 없는. 아, 진짜. 얘랑 맞춰야 돼. 얘는 맞췄으면 좋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덩어리가 이걸 쓴다 것이다라는 걸 얘를 그래서 지금 너가 표시했다시피 지금 이 덩어리 안에 이렇게 있다고 지금 너가 표시했지만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써보이면 이 덩어리가 이 전체를 수식하는 거 그래서 조금 달라. 그다음에
뭐야 여기는 왜 필기가 하나도 안 돼서 12. 그럼 얘는 뭐야? 진짜 가지도 않았어. 이것도 오늘 같아요. 다 듣고 나한테 35분 했어요. 자. 뭘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일? 좀 딱 보니까 안 한 거 같은데 12? 맞지? 어? 이거 오늘들 다 또 뭔가 막 급하게 한 흔적이 있는데 이거 봤어? 유지도 마찬가지. 오늘 내로 해갖고 나한테 보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오늘 좀 유난히 이게 좀 많네요. 오늘 원래 갑자기 한두개 바고 나와가지고 아니 원래 첫 주 차에는 다 그랬잖아요. 진짜요? 그 오늘은 첫 주차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첫 요일 화요일이잖아. 화요일. 아니에요. 지난주에 안 지난주에 안 그랬어요? 네. 그렇게 설명한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아무튼간 스케줄표를 잘 확인해. 아니 근데 스케줄표에 다 써. 내일은 13, 14 15예요. 세개 한 번에 주셨다. 그럼 오늘 다섯 번에 5개 여기 앞에. 이따가 저기 실장한테 받으시면 돼. 너도 안 했네? 12는? 어허이. 이거 숙제 갖다가 뭐라 할 때가 된 건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냐? 몰라.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저는 지금 요 안에다가 요 안에 있어요. 왜냐면 이 덩어리가 지금 이 말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요 말을. 그런데 지금 이 덩어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만큼이 주어고 여기 보어 동사잖아. 그러니까 근데 따로 이렇게 뿌리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전체를 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얘 어슈미의 의미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더 늘게 함으로써 일을 끝낸다. 일을 끝낸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니까 요 덩어리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더 정확한 말이 나오죠. 학교 기준이랑은 다르지만 학교는 아니니까 전 틀리다고 할게요. 자, 그래도 잘했어요. 고생들 하셨는데 근데 이 숙제 상태가 좀 아까 제가 체크한 게 잠깐만요. 우진이랑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였냐? 수루였나? 누구였지? 수루 다 했었나? 수루 다 했었나? 영나? 우진이 누구였더라? 아까 저기 상윤이랑 그 다음에 서진이 그 다음에 희찬이었나? 맞죠? 네 분? 하나 둘 셋 네 명 맞죠? 나머지 없죠. 그래서 네 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지금 오늘 10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하셔서요 12시 전까지 마무리해서 저한테 까먹지 말고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먼저 카톡 안 보낼 거예요. 막 12시 지났는데 여러분한테 안 왔어. 안 보낼 거예요. 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해서 꼭 까먹지 말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리 테스트 본 거 좀 보고 바로 수업하도록 할게요. 왜 기분 탓인가? 왜 맨날 니네 수업할 때만 이렇게 분필이 오는 거 같지? 잠깐만.
잠깐 보자면 여기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발견했다라는 말이 있죠. 주절의 동사에 시제 일치하는 게 기본이죠. 여기가 과거형이니까 여기도 과거형으로 맞췄어야 된다. 그래서 이 텐디를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이 텐드라는 표현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고 보통 tend to 동사 원형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be inclined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 버전에서는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요. 네, 대절이랑 주절이랑 CLC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건 스터디니까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니까 샌디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었다고 써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잖아요. 얘가 주절의 시제니까 있었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동일 시제가 아니라 얘가 먼저 발견한 시점 이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그래요. 근데 경향이 있는 건 계속 진행돼요. 그 당시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거 당시. 네. 그러니까 같은 시제로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을 쓸지도 모른다. 여기서 많이 헷갈렸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컨스트러블. 그래서 우리가 amount of time 여기까지는 잘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양의 시간인데 양인데 어떤 양이냐? 상당한 양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considerable이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본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얘랑 비슷하게 생긴 considerate라는 단어도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considerate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죠.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얘는 뭘까? 얘가 뭐냐? 사려 깊은 이런 뜻이야. 사려 깊은. 됐어요? consider가 생각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형용사 버전입니다. considerate 사려 깊은. 이 정도가 되겠고 이거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요 부분 여기 이제 뭐 which are impractical 요 부분.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수식하고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남동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자신의 용돈을 나눌 만큼 충분히 사려 깊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려 깊었다 해갖고 지금 thoughtful로 나왔는데 아까 위에서 알려드렸던 considerate로 써도 됩니다. 힌트 단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뭐만큼 충분히라고 나왔으니까 enough to 동사 원형을 쓴 거겠죠. 그리고 enough가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죠. 그래서 thoughtful 다음에 enough가 나왔다. 어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hare라는 표현은요. share A with B로 써요. share A with B. 이게 한 세트야. 그래서 A를 B와 나누다. 나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his allowance, 그의 용돈을요. with people in need. 여기서 in nee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좀 곤궁한 뭐 이런 뜻입니다. 곤궁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래서 A with B 이 형태로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갈게요. 많은 10대들에게 무리지어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기쁨, 동기부여, 협동심을 느끼는 좋은 방법이다. 요 부분 여기가 뒤에 나와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수식해주는 구조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방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 팁을 주자면 여러분 way라는 녀석은요 보통 수식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계부사 how 있죠. 요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심지어 that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that은 참고로 관계부사의 대용으로서 쓰이는 that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완전한 형태가 와요. 또는 수동사 원형이 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브가 오기도 하는데 오브는 잘 안 쓰니까 뺄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네들 이 세 가지 버전이 온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way 뒤에 바로 주어 동사 오거나 아니면 대주어 동사 즉 완전한 형태로 오거나 아니면 way 뒤에 투 부정사 오거나 셋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way를 쓰시면 되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기쁨, 동기부여, 협동심을 느끼는 그냥 동사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는 how나 that을 활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투 부정사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부정사가 수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또 이제 practicing 요 이제 연습하는 것 이거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많았었는데 이 by doing things slower 이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문장 맨 앞에 써서 이렇게 콤마로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by doing things slower가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문장 수식.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앞에 써서 콤마를 붙여버리면은 뒷내용 전체를 수식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by doing things slower가 이렇게 대절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의점이 되겠네요. 요것 말고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하나만 더 보자면은 주어가 지금 상당히 길게 나왔죠. assuming이라는 분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되고 있다. assume 가정하다는 보통 대절을 목적으로 갖기 때문에 대절이 또 이렇게 안에 나와 있다. 주어가 길게 나온 문장이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6번. 나는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한 달의 휴가를 제공한다는 사실. 여기 보이시나요? 한다는 보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동격입니다. 동격. 됐죠? 그래서 뭐뭐 한다는과 사실이라는 지금 추상 명사도 마침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요 동격절 내부를 보면은 주어 나왔고요. 제공하다 동사 나왔고 직원들에게 한 달의 휴가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동격 접속사 that을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 especially like the fact that 요 that절 이하가 전체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와 동격절이 된다. 이 뒷내용은 요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동격 that을 써야 된다는 걸 눈치채는 게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우리 다음 교재 5번 부분을 좀 볼 거거든요. 5번. 자, 5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요 1.0 프랑크 교재를 보다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 했었던 또는 이제 지문 읽는 법 할 때 겹쳤던 지문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 이거 본 적이 있었는데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교재가 이거 마저 설명을 갖다 줄게. 이 교재가 이제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일단은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뭐 이제 빈칸을 채운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이라는 일단 큰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했잖아요. 독해 지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도입부고 어떤 부분이 주제 및 부연 설명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지문이 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업하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아까 교재 없다 했으니까 잠깐 갖다 줄게요. 그리고 죄송한데 수업하기 전에 요거 좀 잠깐만 좀 얘기 좀 하고 가자면 지금 오늘 숙제가 오늘 유난히 좀 숙제 이슈가 좀 많거든요. 지금 듣기도 그렇고, 그죠? 정우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숙제를 완벽하게 지금 다 해오신 분이 지금 우리 온 사람 중에서 소윤이랑 지민이 둘밖에 없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많죠, 그죠? 전에 숙제 갔다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지난날까지 대부분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숙제를 좀 잘 해오셨다가 또 갑자기 이러니까 여러분이 좀 풀어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반 제외하고는 모든 반은 저한테 다 한 번씩은 혼나봤어요. 우리 반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우리 반만. 저는요 우리 반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요.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잘 해올 수 있잖아. 그죠? 뭐 내가 이렇게 꼭 막 이제 무슨 뭐랄까 좀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막 소리치면서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숙제 갔다가는 진짜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숙제 검사를 여기서 봤잖아요. 잡실에서. 그러면 누가 숙제가 안 돼 있다면은 저한테 보고가 와요. 보고가 다이렉트로 옵니다. 누가 숙제가 어디가 안 됐고 뭐가 안 됐고 뭘 책을 놔두고 왔고 뭐 이게 다 보고가 와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보고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숙제 갔다가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말자고. 알았지? 전체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있는 내용을 볼 건데, 자, 이게 요약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40번 지문인데요.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팁. 어떤 거냐면요. 제가 두 가지를 쓸 건데, 첫 번째, 연구, 실험.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대조류의 그림. 자, 우리가 글을 읽는데 연구나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아니면 비교 또는 뭔가를 대조하는 류의 글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요약이 가능하구나. 요약으로 내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납득을 해야겠죠. 아니 얘네들이 왜 요약으로 잘 나오는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 내용 요약이라는 게 가장 출제하기 좋은 이제 내용 요약 말이 보이는 죄송. 내용 요약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글 전체를 요약해서 한 줄로 정리한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매번 독해 데일리 테스트에서 출제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신이나 고등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약으로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유형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얘네 둘이 왜 많이 나오냐면요. 얘네로서 요약문을 쓰기가 깔끔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 네네 맞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연구 내용이 나온다면 일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연구하는가 이렇게 나오고요. 연구 내용이 나오면요,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글에 나오죠. 그러면은 글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글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됐어?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젠가 수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와 실험에 관련된 글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14세 아이들, 19세 아이들, 그리고 24세 이상의 성인들 이렇게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뭘 실험을 했냐면 얘네한테 그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대요. 이렇게 운전하는 컴퓨터 게임이었대. 카트라이더 같은 거였나 봐.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그 경고 메시지 없이 벽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벽을 이렇게 휙 하고 이제 피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게임이었대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상황을 하나 더 준 거예요. 어떤 상황을 줬냐면 각 나이 그룹별로 혼자 게임을 하는 상황과 그리고 친구들 2명 이상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이제 각각 나눈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이 주변의 친구들이 보고 있을 때 이때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괜히 막 또 특히 남자애들 그러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험도를 이제 좀 감수하려는 경향성 이런 게 커졌다. 근데 이때 14세 기준으로는요. 혼자 할 때와 또래들이 볼 때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답니다. 위험도가. 그리고 19세 같은 경우는 약 50% 차이가 났고요. 24세 이상은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연구 결과거든요. 그럼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본문에 안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연구류의 글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게 뭡니까? 이 글의 요약문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연구나 실험류가 왜 요약으로 시험에 잘 나오느냐,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요약이에요. 이 글의 요약.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요약으로 내기가 너무 좋다. 이 연구 결과는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내기가 좋은 거고요. 두 번째, 비교 대조류의 글을 볼게요. 이 비교 대조류의 글은요, 너무나 당연한 게 이 연구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구나 실험류의 글을 보면은요, 반드시 최소 2개 정도에는 집단이 나와야겠죠. A 집단이 나오고 B 집단이 나와. 그랬더니
어떤 실험을 진행했더니 A 집단이 더 어떻더라.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A군과 B군을 뭐 한 겁니까? 비교 대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대조류는 요약문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러이러하다, B는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 비교 대조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명 old and new라는 패턴이에요. old and new.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이래. 이게 옛날과 지금 시대를 나눠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금 나온 것처럼 나이대에 따라서 이러하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성별에 따라서 이러하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비교나 대조를 할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교 대조류의 글은요. 역시나 요약으로 쓰기 좋은 게 한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랬던 반면에 현재에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면에라는 포인트 while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약문을 만들 수 있겠네요.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 실험류의 글이나 비교 대조류의 글은 어떻다? 주로 요약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서도 보시면 첫 단어가 recent studies거든요. 최근에 연구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요 연구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이거 요약 나오겠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거를 내가 지금 알 필요가 있냐 한다면 솔직히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고등부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나 특히 모의고사, 외부 지문 같은 걸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외부 지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석 정도 하는 거겠죠.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 정도 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를 본인이 예상할 줄 알아야 된다. 예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용한다면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네. 지금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요약으로는 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면 그럼 이 글은 내가 무조건 요약문을 써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써보고 담당 선생님한테 요약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겠다. 이런 식의 학습이 가능해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진짜 고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문을 주로 출제하는 이제 글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모의고사에서는 요약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번에서 나오는데요. 40번은요 1번이 정답이 제일 잘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1, 2, 3, 4, 5가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진짜로 근거가 있는데 근거는 생략할게요. 알려주세요.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략할게요. 실제로 정답률 통계를 냈을 때요 2, 3, 4, 5 다 합친 게 50%고요 1번이 50%예요. 정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얘가.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1번 무조건 1번이 정답은 아니고 당연히 다른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1번, 2번 합친 게 정답률이 거의 80% 정도 된대요. 거의. 그러니까 3, 4, 5는 사실 대부분 벌르고 가도 돼요. 웬만하면 1, 2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지금 여러분이 풀어온 5번 문제 정답 몇 번일까?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됐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요약형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잘 나옵니다. 1번이 좀 더 높다. 좀 쓸데없는 팁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장 보고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그래, 소재 파악해야 되고 주제문이 어디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연구 실험 얘기 나왔으니까 주제가 어디 나와야 돼요? 실험 결과를 말하는 부분. 여기가 주제가 되겠죠. 실험 결과가 초반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래서 주로 연구 실험류의 글은 주제가 좀 중후반부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연구가 point, 지적하는 겁니다. 포인트, 삿대질하는 거야. 지적하는 거야. 뭐를? The importance, 중요성을요. Of warm physical contact.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한답니다. 얘가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네요. For healthy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한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되겠네요. 소재가 따뜻한 신체적 접촉.
근데 여기서 중요성을 지적한다고 했으니까 이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짚고 갈 수 있을 텐데 바로 한번 봐볼게요. And one study, 자, 한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who briefly held a cup of hot versus iced coffee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어떤 참가자들이냐면요. 일단 잠시 동안 held, 들고 있었대 a cup of hot coffee 또는 iced coffee래요.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반대로 차가운 커피를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versus 나왔으니까 그냥 뭐뭐에 비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말로 할 때는요. 그러니까 아이스드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에 비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따뜻한 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다? 좀 더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Judge the target person. 자, 상대방을 판단했답니다. 그 타겟이 되는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As having a warmer personality. 그러니까 더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따뜻한 성격이 뭔데? 예를 들면 generous 하거나 caring 하거나 뭔가 좀 너그럽거나 아니면은 친절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는 participants holding a hot versus cold pack. 자, 얘도 똑같네요. 핫팩을 들고 있던 참가자랍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팩을 들고 있던 참가자에 비해서 그럼 여기서는 또 따뜻한 거 나왔으니까 뒤에 또 플러스가 나와야 돼. 또 좋은 말이. 그래서 we're more likely to choose a gift. 자, 그래서 선물을 고르는 경향이 더 컸답니다. 선물을 고를 가능성이 더 높았대요. For a friend instead of something for themselves.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대신에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두 번째 문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따뜻함을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접촉을 한 경우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 했습니까? 상대방의 성격을 어떻게 했다? 좀 어떻게 판단했다? 좀 따뜻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좀 다르게 쓸게요. 상대방을 따뜻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물을 이제 줬다고 했으니까 남을 위한 선물.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예시잖아요, 예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결국에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 또는 배려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따뜻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좀 더 위하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se findings illustrate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얘들아 하나 알려줄게. finding에 s가 붙어있죠. find에 ing인데 s가 붙어있네. 여기서 finding은요 그 자체가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의 finding은 발견한 게 아니라 연구 결과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뭘 보여주냐면 대절을 보여줍니다. Mere contact experiences of physical warmth. 자, 신체적인 따뜻함에 단지 이 mere는 그냥 just예요, just. 그죠? 신체적인 따뜻함의 접촉 경험들이 activate, 활성화시킨다. feelings of interpersonal warmth.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을 활성화한다. 이게 뭡니까? 대놓고 말했는데 연구 결과라고 했잖아요. 연구 결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험 내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결국 얘랑 똑같죠. 뭡니까?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결국에 이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쓴 거랑 똑같아요. 따뜻함을 접촉을 했어. 접촉한 경험이 있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제 따뜻한 감정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따뜻한 감정 활성화.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 그럼 차가운 거를 만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차갑게 생각하려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moreover, 게다가 this temporarily increased activation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는요. 어떤 활성화? of interpersonal warmth feelings.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이죠. 대인 간의 따뜻한 감정에 이런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는요. 그러고 나서 influences judgment. 판단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어떤 판단에? toward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에요. in an unintentional manner. unintentional 하면은 의도치 않은 거죠. 그래서 manner는 방식이니까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다?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즉 나의 이제 실제 생각과는 좀 무관하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따뜻한 걸 이렇게 쥐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져. 그러니까 좀 좋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랬는데 이 질문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겨울이었거든요. 그때도 다음 시간에 애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핫팩을 사왔어요. 핫팩을 사와갖고 쌤 여기요 하면서 막 애들이 하나씩 주는 거야 핫팩을. 나는 이거 까먹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왜 핫팩이냐 하니까 아이 그냥요 추우니까요 이러면서 애들이 막 줘 막 한 명씩 다 줘. 그래갖고 뭐지 이거 좀 뭔가 받으면서도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하면서 일단은 이제 받았죠. 근데 이제 받고 지금 꺼내야 된대요. 이거를 지금 꺼내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된대요 핫팩을. 그래갖고 왜? 아니 수업하는데 나 지금 더워. 아니다 선생님은 오늘 그거 쥐고 수업해라. 그래갖고 뭐지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이 생각나서 그 전에 저한테 겁나 혼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 질문 생각나서 핫팩 들고 왔고 지금도 핫팩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 말로 의하면은 이렇게 쥐고 수업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쥐고. 참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자 이어서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은요 activated in one context. 자 그 어떤 맥락에서 상황에서 활성화된 그런 감정들은 last for a while 잠시 동안 유지가 된답니다. thereafter 그러고 나서 and have influence 자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영향력인가 on judgment and behavior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In later context 자 나중의 상황이에요. without the person's awareness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위에서 말했던 unintentional manner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일단은 그러한 감정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뭐예요?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거죠. 이 따뜻한 감정이 일단 활성화가 돼. 그러면 그게 잠시 이제 지속이 된 다음에 이제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한테 따뜻한 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따뜻함을 접촉하면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좋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 따뜻한 감정을 활성화한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줄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 들고 있는 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 선생님 따뜻한 사람을 부른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핫팩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내가 이제 따뜻함을 접촉하고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애들의 의도는 그거였던 거죠. 근데 씨알로 안 먹혔죠. 그날 못 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타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 요약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자 신체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은 promote. promote는 승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증진시키다. 이게 기본이죠. 촉진하다. interpersonal warmth. 대인 간의 따뜻함을 증진시켜 준답니다. 그렇겠죠? 좋은 말이니까. 조종하다 조종하다요?